학교 현장 실습 보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학기 학교 현장 실습은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실습 기간이 2주로 단축되어 진행되었고, 기존대로 4주간 진행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10개의 학교로 현장 실습을 다녀온 학우들의 경험을 토대로 실습의 전반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조언을 담았으며, 실제로 학교 현장 실습을 진행한 4학년 학우들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생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첫째, 실습 기간 동안 입게 될 정장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습생으로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둘째, 교육 실습생 명찰 및 실습 일지입니다. 명찰과 실습 일지는 해당 학기 임원들 주관하에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도장입니다. 실습 일지를 작성할 때 실습생 확인란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넷째, 슬리퍼입니다. 학교 내에서 생활할 때 실내화로 활용할 수 있는 슬리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 준비된 마음가짐, 교수님의 응원, 간식 및 카페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생 실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된 업무들입니다. 실습 초반에는 교장 및 교감 선생님, 각 부서 부장 선생님들을 필두로 연수가 진행되며, 이후 조회 및 종례, 상담 등 담임 업무를 참관하고 주번 업무 및 급식 지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과 및 종교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실제 수업을 시연하고 교생 대표 선생님을 선정하여 대표 연구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생 실습 일지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습 일지는 매일 이루어지는 하루 일과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내용으로는 조회 및 종례 사항, 학습 지도 및 특이 사항, 학급 활동 및 생활 지도, 반성 및 소감, 담당 교사 지도 조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지도안 작성 요령입니다. 수업 지도안은 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한 회차 수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수업 목표와 도입, 전개, 마무리로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 그리고 수업 평가로 구성됩니다. 수업 지도안은 실습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 파악한 후 아이들 혹은 학교 분위기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업이 지루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도입, 전개, 마무리의 각 단계별로 시간을 잘 배분하여 작성하고 실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학교 현장 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생을 사랑을 싣고 MC를 맡게 된 김예인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4월 2주 또는 한 달간 우리 학교 교생 실습을 다녀오신 기교과 4학년 선생님들을 모셔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저기 끝에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생 실습 중 유일한 막내, 그리고 19학번이자 교생 실습지였던 제한몽골학교에서 별명이 대차였던 윤대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18학번 백선율이고 동아고등학교로 나갔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인성여자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다녀온 기독교 교육과 4학년 한아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18학번 박정현입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동민중학교에 교생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활기찬
분위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기육과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줄이고 추려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오늘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은 각자 어느 학교에 가셨고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박정현 선생님부터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중학교를 다녀왔어요. 네, 경민중학교는 남중입니다. 제가 경민중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 집 앞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의정부에 대한 자부심이, 저희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좀 넘쳐요. 그래서 저희 의정부 아이들과 거기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경민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셨군요. 그렇다면 우리 아연 선생님 혹시 어디로 가셨나요? 네,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에 있는 인성여자고등학교로 다녀왔는데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경쟁력이 좀 높아서 친구랑 같이 가고 싶은 마음에 인천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인천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교생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와, 가장 먼 거리로 다녀오셨네요. 그렇다면 혹시 선율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저는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고등학교로 다녀왔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특별했던 게 저의 모교거든요. 그래서 모교로 가는 게 사실 조금 너무 신나고 기대가 되고 하긴 했는데 사실 모교라서 좀 긴장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좋아해줘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모교로 갔다 오신 케이스였네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대창 선생님께서 혹시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저는 여기서 가장 멀리 있는 차로 3분이면 도착하는 학교 옆 제한몽골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인문계 국립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서울에 와서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터라 한국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또 다르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혹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몽골학교를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한몽골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오셨네요. 이렇게 남학교, 여학교, 공학, 그리고 제한몽골까지 이렇게 다양한 학교 다녀오신 것을 들었는데 벌써 각 학교의 경험들이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수업하신 주제와 그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대창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더 잘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의 비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오히려 배려하는 쪽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전파하는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관을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적 세계관, 욕망, 우리는 욕망을 해소해야 되고 그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프로이트적 세계관과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악돼 없고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비교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선택이라는 주제를 말을 했는데요. 그 선택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는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어떤 도덕적 진리 혹은 이상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럼 하나님적 세계관 그리고 선택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좋은 수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승일 선생님. 저는 사실 동아고등학교가 믿는 아이들보다 안 믿는 아이들의 비율이 더 많이 커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어떤 수업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꿈에 대한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재능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더 이제 좀 밝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커서 좀 처음에는 이제 게임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나의 재능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달란트에 대한 것도 알게 하고 또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선생님. 네, 저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1, 2,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총 11번의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수업의 주제는 나의 가치와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와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의 가치와 자존감에서는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고 알았을 때 나를 이해하고 또 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이 늘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신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첫 번째 주제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와 우리였는데 이제 다양한 피조 세계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창조가 되었고, 작품으로 창조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현 선생님. 네, 저는 마을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경민중학교는 신학교로서 민주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는 학교였고, 우리 기독교 교육은 가정, 교회, 학교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마을 안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참 마을이 중요함을 느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좀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마을 공동체 하나님 나라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수업 준비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너무 좋은 주제들을 다루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정말 유익한 수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생 실습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정말 우리 교생하면서 수많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자면 저는 쉬는 시간 때마다 학생들을 좀 보려고 반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헤어지는 그 주 있잖아요. 그때 어떤 한 학생이 쉬는 시간 때 선생님 같이 사진 찍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국민중학교에 핸드폰을 내서 지금 그 친구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러면 종례 끝나고 사진 찍자 이래서 빨리 내려갔다가 종례 시간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선생님이랑 사진 찍으려고 공기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공기계 내고 선생님이랑 쉬는 시간에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 안 냈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같이 사진 찍고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많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착한 마음. 선생님과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마음이 참 예쁘네요. 혹시 또 누구 생각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사실 저는 떠오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조금 이걸 추려보자면 제가 이제 수업을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딱 3개 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남자 반, 여자 반 2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남자 반, 여자 반 할 것 없이 애들이 너무 이제 반응을 격렬하게 해줘서 그게 또 고마웠었고, 또 저도 이제 반 아이들을 찾아갔거든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 제가 뒤에 서 있으면 아이들이 1명, 2명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병아리들처럼 이렇게 빽빽빽 하는 것처럼 막 쫑알쫑알쫑알쫑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아이들이랑 헤어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종례를 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앞에서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생님 가지 말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앵기고 막 이랬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들어갔더니 그 안녕은 영원한 그 노래를 틀어주면서 롤링페이퍼를 2장을 가득 채워서 케이크를 놓고 칠판을 막 한가득 채워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광 울었답니다. 그랬던. 눈물이 안 날 수 없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생 실습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교생 실습이 기교과의 꽃이라는 말처럼 모든 선생님들에게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잠시 돌발 퀴즈인데요. 저희 교생 학교에서 했던 겁니다. 교생 실습을 5글자로 표현하자면 박정현 선생님부터 가겠습니다. 네? 시작! 잊을 수 없는. 오, 맞습니다. 네, 아연 선생님. 저는 한여름밤 꿈? 오, 감사합인데요. 선유 선생님. 사랑받고 오, 역시. 마지막 윤두창 선생님. 나는 다시감. 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센스가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실습의 과정들을 무사히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해주신 우리 학우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교생 실습에 나가게 될 우리 후배 여러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생은 사랑을 싣고 MC를 맡게 될 김예인이었습니다. 안녕!